국정농단 내부 고발자 노승일 전 부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노 씨는 법정에서 5장의 메모를 깜짝 공개했는데요. 특검은 이 메모가 최 씨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. 법정엔 대신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가 등장했습니다.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부장은 메모 5장을 제시하며 독일 코어 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최 씨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 씨는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관련 명단은 본인이 적었지만 회사 등기 공증 절차와 직원 구성, 도메인과 사용 언어 등 회사 홈페이지 제작, 코어 스포츠 로고 색상까지 최 씨가 모두 직접 적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법인 설립에 도움을 받아보라며 변호사 연락처도 메모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. 최 씨의 1인 회사로 알려진 코어 스포츠는 삼성과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회사. 줄곧 이 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 없다던 최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노 전 부장이 반박한 겁니다. 특검 역시 이 메모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삼성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메모의 원본을 따로 제출받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오후 재판에선 최 씨 측 변호인이 신문하면서 노 전 부장의 이혼 등 사생활이 거론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방청객들의 소란도 이어지면서 한때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 전 부장 증인 신문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어제 사실 재판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노승일 씨하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거거든요. 이게 그만큼 노승일 씨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사실 이번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고영태 씨하고 사실 노승일 부장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. 의도된 것이다.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이었던 거고요. 그게 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? 전략이죠. 왜냐하면 지금 노승일 부장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. 그럼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무언가 의도돼 있고 예. 계획돼 있고 좀 과장돼 있고 뭐 신빙성이 없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한테 2번이나 나가고 왜 거기 붙어 있었냐. 예. 결국 이거 지금 내부에서 뭐 자료 모아가지고 뻥 터트리려고 한 거 아니냐. 의도된 행동 아니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.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내가 다른데 취직을 못해서 거기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답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. 예.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 이혼하지 않았냐. 가족 중에 뭐 검찰 직원 있다고 사상할 얘기를 했네요. 과장하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어제 그 과정에서도 약간 흥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런데 말리면 안 돼요. 이런데 말리면은 사실 이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계획되고 의도되고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예.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. 신빙성이 떨어지면 그 진술은 증거 가치로 끝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측, 최순실 측은 예. 노승일 부장 또 고영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의도된 도발을 했던 거고 예. 거기에 그래도 이제 노승일 씨가 1월 달에도 저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섰고요. 예.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을 섰어요. 경험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네요. 있으니까 이제 예. 그쪽에서도 역시 아마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좀 흥분은 했지만 그래도 예. 잘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. 그러니까 노승일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, 이렇게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마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최 씨 주변에 머문 거 아니냐. 네. 그런 성격도 약간 좀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.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그렇지만 노승일 씨가 최순실에게 좀 많이 당했죠. 예. 당하면서 이 삼성 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삼성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죠. 예.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자료가 거짓된 자료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의도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최순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예.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다가 요만한 자료를 이만하게 터뜨린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. 과장해서? 네, 과장해서. 그러니까 실질은 한 1밖에 안 되는 걸 100처럼 만들어서 과장해 터뜨렸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. 이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. 물론 진실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. 이건 판사가 이제 하는 건데
노승일 부장은 어쨌든 최순실씨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하겠다고 준비한 거는 같습니다.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이제 나쁜 감정일 수도 있는 게 그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에. 그렇죠. 방송, 뭐 신문, 뭐 잡지.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저는 최순실 씨가 사람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영태 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예.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칩니다. 예를 들어서 노승일 전 부장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다가 심지어는 정유라의 사위와 사위의 친구까지도 월급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고 심지어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간장밥인가 뭐 뭐 간장밥을 만들어 먹고 네. 이런 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나는 고급 인력이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데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 가지고 집 알아보고 뭐 자동차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하면 쓸기를 씹은 거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.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. 이 최순실 씨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폭락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예.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. 만약에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최순실 씨는 자업자득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사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디 할 거를 10마디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결국은 뭡니까? 잘 지낼 때는 거의 공범 수준으로 지내다가 예. 어느 순간 틀어진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발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노승일 전 부장도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이나 삼성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예. 정유라, 최순실, 노승일 독일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봤을 겁니다.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대학-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. 예. 예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증인의 공신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? 예. 어제 질문에서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사실상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긴밀한 식으로 관계 유지한 거 예, 같다. 긴밀한 관계를 예. 유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. 예. 근데 결국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이걸 정치 세력화시키려고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판은 법리를 가지고 다툼을 해야지 정치 재판을 끌고 가고 변호인들 하는 행위가 그 재판에도 잘못되게 인식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번 형사 재판은 훨씬 더 중하게 법리 재판을 다퉈야 될 것인데 예. 다시 또 똑같은 반복을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 부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재판화 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.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은 사실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망합니다, 말 그대로. 예.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.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일을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. 결국 이것도 역시 노승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변호인들은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걸 못 다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지금 부풀리고 있다.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. 저 사람은 사생활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변호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예. 그만큼 이 노승일 부장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예. 지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투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관계를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그건 낮으니까 어차피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. 아예 못 믿을 말이다. 그걸로 저는.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들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 예.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대답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된 겁니다. 예.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. 저도 100% 동의하고요. 또 하나는 저는 변호인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 게 고영태 씨도 그렇고 과거의 직업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번에도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이혼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. 예.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장면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?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고 저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간에 대한 가치는 누가 이렇게 재단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예.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비신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전략이에요. 정치적인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핵심적인 직인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로 몰고 간 고영태 씨도 그랬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. 예. 저 사람 하는 얘기 하나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못 믿을 얘기예요. 라고
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만, 그러니까 뭐 특검, 그 다음에 검찰하고 뭐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. 예. 이런 건데 완전 자충수 아닌가요? 그 특검이 어느 정부 하에 특검이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느 정부 하에서 특별수사본부였냐는 거죠.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검도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특별수사본부도 아니었잖아요. 엄연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특검과 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? 예. 자, 그럼 그런 거하고 영 상충되는데도 무조건 갖다 붙여서 일단은 뭐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,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곧바로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질문들을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 그 심판 과정하고 똑같은 오류를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그 상대방을 자꾸 자극을 해서 예. 흥분을 시켜서 자꾸 이게 자꾸 본질을 지금 흐리고 예. 정치적으로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여론전을 펼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. 예.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 이렇게 유리한 전략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재판,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메모의 원본을 따로 제출받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오후 재판에선 최 씨 측 변호인이 신문하면서 노 전 부장의 이혼 등 사생활이 거론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방청객들의 소란도 이어지면서 한때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 전 부장 증인 신문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어제 국정농단 내부 고발자 노승일 전 부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노 씨는 법정에서 5장의 메모를 깜짝 공개했는데요. 특검은 이 메모가 최 씨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. 법정엔 대신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가 등장했습니다.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부장은 메모 5장을 제시하며 독일 코어 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최 씨의 지시 내용이 적혀있지 뭐 신빙성이 없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한테 2번이나 하고 왜 거기 붙어 있었냐? 예. 결국 이거 지금 내부에서 뭐 자료 모아가지고 뻥 터트리려고 한 거 아니냐? 의도된 행동 아니었냐?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.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내가 다른데 취직을 못해서 거기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답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. 예.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 이혼하지 않았냐? 그리고 가족 중에 뭐 검찰 직원 있다고 뭐 사생활 얘기를 했네요. 과장하지 않았느냐?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어제 그 과정에서도 약간 흥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런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 씨는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관련 명단은 본인이 적었지만 회사 등기 공증 절차와 직원 구성, 도메인과 사용 언어 등 회사 홈페이지 제작, 코어 스포츠 로고 색상까지 최 씨가 모두 직접 적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법인 설립에 도움을 받아보라며 변호사 연락처도 메모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. 최 씨의 1인 회사로 알려진 코어 스포츠는 삼성과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회사, 줄곧 이 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 없다던 최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노 전 부장이 반박한 겁니다. 특검 역시 이 메모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삼성 뇌물 혐의를 입증할 사실 재판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노승일 씨하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거거든요. 이게 그만큼 노승일 씨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사실 이번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고영태 씨하고 사실 노승일 부장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. 의도된 것이다.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이었던 거고요. 그게 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? 전략이죠. 왜냐하면 지금 노승일 부장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. 그럼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무언가 의도돼 있고 예. 계획돼 있고 좀 과장돼 있고